진보 원로인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18일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정권 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0%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계속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며 그렇게 해서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 반열에 우뚝 서 버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그간의 과정을 싹 떼먹고 애초부터 진보 원로인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18일 대통령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정권 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90%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계속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며 그렇게 해서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 반열에 우뚝 서 버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를 두고 그간의 과정을 싹 떼먹고 애초부터 예정하고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1년 넘게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를 집어 삼켰다고 꼬집었습니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2년간 적폐 청산 수사를 맹렬하게 해서 박수를 받았다면서 그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이었는데 그때 자살한 사람이 4명 나왔다. 그때 진보 진영에서 한 번이라도 수사 너무 거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왔었느냐. 안 나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현 정권에서 윤석열 찍어내기가 시작됐다고 보면서 추윤 갈등으로 빚어진 무리한 윤석열 죽이기 작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실수는 윤석열 악마화라면서 애초에 윤 전 총장을 대할 때 10대 0의 악마가 아니라 6대 4, 7대 3, 8대 2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지를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권과 지지자들을 향해 검찰 수사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윤 전 총장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1년 넘게 사태를 방관한 대통령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어야 했다고 충고했습니다.
측량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측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측량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홍길동입니다. 이게 계획서를 누가 보시긴 합니까? 담당 직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게 그대로 왜 통과가 됐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혼 없이 써내려간 해체 계획서를 그냥 무사 통과시키고 그 계획서에 있던 것마저 실시하지 않으니까 17명이 사상자가 나는 비극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 동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원래 이번 일에서는 철거 계획서에 대한 최종 점검 그리고 허가 기관이 동구청이죠, 그렇죠? 예. 내용이 부실하면 보완 요청도 해야 되는 게 동구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체 계획서에 혹시 그런 측량자, 그러니까 해체 계획서의 중요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측량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시나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누구인지는 확인을 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전에 예, 아니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도 측량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체 계획서에 측량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홍길동입니다. 이게 실존 인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 측정자명이 홍길동인데다가 그 당시에 건축물 안전도 검사를 했던 날짜의 기후도 보니까 맑다고 했지만 황사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측량 계획서가 맞는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2020년 12월 29일도 안전도 검사를 했다는데 기온이 겨울에 25도라고 해서요. 설마 하고 봤더니 영하를 오르내리던 날씨였거든요. 이게 계획서를 누가 보시긴 합니까? 구청장님? 예, 담당 직원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게 그대로 왜 통과가 됐을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혼 없이 써내려간 해체 계획서를 그냥 무사 통과시키고 그 계획서에 있던 것마저 실시하지 않으니까 17명이 사상자가 나는 비극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힘도 능력도 인력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문성 있는 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든지 그런 보완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전문성 있는 기관의 그 검토하는 대상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구조물이라든지 철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철거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부총장님 이건 국토부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예. 제가 김홍진 실장님이랑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홍진 실장님, 저 이번에 상주와 비상주는 조례상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비상주가 되는 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감리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없어서 비상주 감리를 하기로 한 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예, 조합에서 비상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상주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지급은 누가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리자는 구청이 지정하죠. 예, 지정은 구청이 합니다. 근데 감리비는 조합이 줍니다. 그러면 감리자가 조합 눈치 안 볼까요? 그러니까 언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해체 공사 시기도 모르고 현장 방문도 안 하고 감리일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 무아지경에 가지 않았을까요? 예, 원래 이제 감리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없는데 모든 조합이 지급하면서 생산의 운명을 고양이에게 맡기고 있거든요. 1분 드릴 테니 객관성과- 마무리해 주세요. 1분 더 드릴 테니. 이따 또 해야 돼서. 네,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 보완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감리라고 하는 것이 건축주를 대신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감리비 지급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그 건축주의 입김이 감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도록 뭐 감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을 한다라든지 감리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인허가 관청에 바로 뭐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 계획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돈 같은 거 지자체에 예치해서 지급할 때마다 따로 국토부가 조절 작업을 해야지 지금 홍길동도 제대로 발라내지 못한 구청이 감리까지 제대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따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건과 관련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죠. 오전에 공수처장은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초 조사는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이미 종결됐던 사건을 다시 입건할 만한 요소가 있었느냐?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 못 했습니다. 맞죠? 네. 더 재미있는 것은 공수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 고발인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저희가 바로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공수처가 이른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수사 착수 이렇게 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고발인 조사 직후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건요. 이 사건의 고발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이 동일 인물이에요.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사실 고발인까지 제 말 들어보세요. 네. 고발인까지 같은데 이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서특필 돼도 돼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대서특필 돼도 됩니까? 예, 그게 대서특필 되고 나서 저희가 사실은 반성적 고려해서 그분을 또 반성적 부르면, 고려? 자, 예, 또 처장님. 부르면 이제 처장님. 네, 그걸 자, 고발인도 같아요. 이거는 고발인 조사했죠.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은 사실은 바로 사무규칙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한 겁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대서특필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대서특필을 될 줄 몰랐다니요. 예, 그때는 이분은 몰랐습니다. 예. 야당에 조금이라도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야당과 가깝다고 주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고발을 해요. 그리고 다 언론에 알려요.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특정 사건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이른바 정무적 고려를 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단연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공수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은 대서특필이 돼도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입건하고 바로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불입건을 하게 되는 경우에 불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통지할 필요가 있고요. 이첩을 하는 경우에도 사건 관계인한테 이 사건이 내가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로 갔다.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해야 되지만 과연 입건을 해서 사건을 계속 하는 경우에 통지를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이 사건 사무규칙 입건하는 경우에 통지하는 부분은 개정을 해야겠다.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자, 드립니다. 처장님, 그러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고발인에게 윤 전 총장 입건 및 수사 착수한다고 통지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통지 보냈을 때 공개된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뭐 공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데 왜 이미 고발인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지했을 때 언론에 대서특필될 가능성을 이미 처장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사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선택적으로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건 안 한 거예요. 본인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 그게 공개되는 것하고 저희 사건 사무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입건이 되고 사건 처리를 통지하게 되고 그게 부득이하게 공개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무규칙에 적혀져 있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고소고발인 들어보십시오. 조사 등 네, 기초조사 처장님, 등을 하고 돼 있지 처장님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문자 한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끝난 사안이에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정치적 어떤 파장, 정치적 중립성 이거를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공수처장에게 요구하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거 판단 못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섬세하게 고려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고발인 조사하고 어떤 건 안 하면서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입건 및 수사 착수한다고 고발인에게 통지하는 것 이것도 개정하겠다고 해요. 이게 이런 거를 이런 태도를 쭉 보면서 더더욱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그렇지 않아요? 저희 수사로 정치적 공정성 파장이 논란이 있지 않도록 예상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저희가 의원님들 여기서 주시는 말씀 더욱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를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 별건 수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끝난 사안을 공수처가서 또 하고 선택적으로 고소인 조사하고 고발인 조사합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현 정권의 이른바 검찰개혁 주장은 더더욱이 힘을 잃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근데 별건 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별건 수사라고 하시면서 그 빗대어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 사건 지금 저희 이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의 답변 들으라 오해를 굉장히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있던 그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제 질의 중이니까요. 예,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장관님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있던 그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제 질의 중이니까요. 예,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여기서 직무 직책에 유기를 하시는 권한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그 검찰 수사 뭐 직제 개편안 지금 뭐 입법 요구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지청해서 수사할 때 받는 이제 그게 검찰총장 승인으로 좀 바뀐 거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유의미한 게 많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좀 물어보는 그러니까-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그 거죠. 질문에 제가 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답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여기서 직무 직제 유기를 하시는 개편안은 거예요. 수사권 개혁의 이행으로서 후속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 장관님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요. 여기는 선택적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앉아있던 그 의원 신분이 아니세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예, 그 피감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지금은 감사기관이 검찰청법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묻고 있습니다. 피감기관 하시는데 감사기관이 검찰청법 아닙니다, 4조에 지금.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에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래서 범죄 수사를 그냥 할 수 있어요. 이 직무 개편안이 검찰청법 4조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그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제한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부분도- 여쭤볼게요. 그 부분도 예, 법리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검사장 인사는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 방탄 인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 민정비서관이죠. 예, 민정비서관. 예, 그럼 이번 인사할 때 민정수석실과 협의하셨죠? 전에도 인사에 관한 과정과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인사입니다. 예. 그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종전과 같은 패턴의 질문이십니다. 아, 그러니까요. 민정수석실 안 거치고 그럼 바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과정을 설명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신지를 제가 짐작은 합니다. 아니 왜? 왜냐하면 뭐 때문에- 잠시만요. 제 질의 중이니까요. 예,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이광철 민정 그 비서관인데 민정수석실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검찰청 검사장 인사에 이광철 비서관이 관여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예,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청권자인 전화 그래서 이번 인사를 예. 실무적으로 도와준 검찰국장이나 또는 검찰과장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사와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인사를 협의한 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그렇습니다. 그 민정수석과는 그러면 협의를 하셨겠네요. 인사에 관한 절차와 내용 과정은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설명드리기가 협의하신 어렵습니다. 거는 민정비서관도 알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의원님의 조만간 수단일 조만간 검찰청 또 중간 간부들 인사 있지 않겠습니까? 뿐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의 공정성이 굉장히 해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점은 예. 동감입니다. 그리고 중간 간부 인사도 마찬가지로 좀 이번에 그 나타난 그런 인사의 문제점도 장관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에는 공정한 이 인사에 말에는 대한 동감하시죠?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주시면. 오늘 입법 예고한 것은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기관의 이제 검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계신 겁니까? 종전에 일선 검찰과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직제안을 행안부의 결재를 거쳐서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뀌어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예.